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400mm로 매우 많겠는데요. 특히 밤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대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 제주 해상을 지나겠고요. 아침이면 경남 해안에 접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최대 고비 시간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3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400mm가 넘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은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시간당 50에서 100mm가 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함에 따라 비상 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군 등 관계기관과 8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재해 취약 시설물과 산불 피해 지역 등에 대해 사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타워 크레인 고정 결박 46건, 임시 가설물 등 고정 철거 178건, 배수 펌프장 정비 점검 125개소, 어선 결박 3,216척, 양식장 보호망 설치 62개소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마을 램프 등을 통해 위험 징후 시 사전 대피 등 도민 행동 요령 7천여 건을 전파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태풍으로 주택과 도로장에 간판과 관련한 출동이 많았다며 지붕과 유리창, 옥외 간판 등 시설물 안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외 간판과 지붕 등 불안정한 곳은 단단히 결박하고 유리창은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딱딱한 종이를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이삭과 하이선 오마이스 등 지난 3번의 태풍 때 발생한 46건의 화재 중 23%인 11건이 전기시설에 빗물이 들어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태풍 내습 중에는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6배 늘어나는 만큼 비긴급 문의 전화는 정부 민원 콜센터 110을 이용하고 인명 구조 등 긴급 시에만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등 숲길과 치유의 숲 등 야외 이용시설을 전면 폐쇄 조치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은 태풍의 상륙이 예상되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 보따리는커녕 일한 대가마저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도 고용청이 체불 임금 해결에 나섰습니다. 전체 체불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특히 영세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재하청업자 김모 씨는 지난 7월이란 200명 인건비를 9월이 다 돼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금 지급이 멈춘 겁니다. 인건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저희 밑에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죠. 4천만 원 정도면 인건비를 못 돌리잖아요, 계속.
체불이 잦은 현장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7월 기준 대구와 경북의 근로자 1,50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체불 금액만 560억 원, 지난해보다 15%포인트 감소한 건데 건설업에선 오히려 체불 금액이 24%포인트 늘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작은 업체를 중심으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의 금리 상승까지 크게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또 물가 상승, 또 건설 현장의 주역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 이로 인해 가지고 영세업종, 예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청업자, 또 건설업자 면허 없는 사람, 또 오야지 사건, 우리가 일반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추석 전까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액, 집단 체불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체불 청산 기동반도 운영합니다.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흥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포스코 측이 포항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대위가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최정우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대위 김길현 임종백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포스코가 국민기업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으로 최정우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1년 전 포항 유흥업소 종업원 8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 검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이나 이 검사가 해임된 뒤 재판으로 복직돼 2달 전까지 검사로 재직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비위 검사의 복직을 판결해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드러난 사실인데 결국 힘 있는 검사는 봐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포항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 8명이 업주의 성매매 강요와 과도한 불법 사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법무부는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A씨에 대해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미온적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연쇄 자살을 하면서 포항 괴담으로까지 불렸고 지역의 여성단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를. 하지만 면직 징계는 취소됐고 A 검사는 올해 7월까지 한 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A 검사의 면직 처분을 무효로 판결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밝혀진 면직 처분 취소 판결문에서 검사 A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검사가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A씨가 6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100만 원 미만의 향응을 수수한 점 등을 근거로 면직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검사 A씨에 대한 징계 취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성매매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그쳐 물을 수 있는 거고 더 징계가 필요하다. 가중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징계 사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를 복직하라고 판결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적격한지 업주와 연루된 경찰관 4명은 해임됐는데도 검사는 봐주는 것인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도서 구입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도서 구입비는 초등생 1인당 10,000원씩 지원되며 반드시 지역 서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읽은 책은 학급 문고나 학교 도서관에 반납해 학교 도서로 활용됩니다. 태풍 대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 제주 해상을 지나겠고요. 아침이면 경남 해안에 접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최대 고비 시간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3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400mm가 넘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은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시간당 50에서 100mm가 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